안녕하세요. 언니만 바라입니다. 저번 영상 르방에 이어 이번 영상은 밀가루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빵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료는 무엇일까? 네, 밀가루입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빵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그리고 만들고 있지만 밀가루가 빵에 들어가는 재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이 시점에 머리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듯 밀가루는 빵에 있어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는 재료입니다. 밀가루는 단순히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빵의 모양, 빵의 식감, 빵의 영양, 발효의 속도, 빵의 맛, 사워도우에서는 산미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러니 빵을 만들기 전 내가 사용할 밀가루에 대해 알고 신중하게 밀가루를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가루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통밀, 호밀 정도는 알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강력분이라 할지라도 종자, 밀가루가 자란 지역, 재분, 수확 연도 등에 따라 성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다른 종류의 밀가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워도우에 많이 사용되는 밀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그 각각의 성격을 조합하여 다양한 사워도우 빵을 만들 수 있도록 참고해 보세요. 하지만 일반적인 성격일 뿐 브랜드, 지역에 따른 특성은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력분은 단백질, 즉 글루텐 함량이 높아 빵의 모양을 잡기가 수월하고 식감이 쫄깃함과 동시에 부드럽고 가벼우며 볼륨감 있는 빵을 만드는 데 유리합니다. 밀 껍질을 벗긴 속살, 배유 부분을 재분하여 얻어내기 때문에 흰색을 띠고 입자가 매우 곱습니다. 따라서 글루텐을 형성시키기 매우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밀가루입니다. 열린 기공, 풍부한 오븐 스프링, 쿠프가 활짝 열리고 봉긋하게 모양이 잡힌 그런 빵을 원하신다면 강력분은 필수 재료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강력분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미네랄과 식이섬유 함량이 낮아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는 받지 못하겠지요. 게다가 강력분 위주의 빵은 사워도우 측면에서는 가장 마일드한 맛과 향을 내게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과 미네랄은 사워도우 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아세트산을 생성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 영양소가 가장 적게 포함된 흰 밀가루, 강력분, 중력분 등은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맛을 내게 되는 거죠. 냉장 발효를 이틀 이상 하더라도 산미가 눈에 띌 정도로 발달하지는 않더라고요. 이 특징은 제가 사워도우 스타터를 흰 밀가루로만 관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빵을 굽지 않을 때 스타터를 냉장고에 오래 두어도 통밀과 호밀이 들어간 스타터에 비해 산미가 훨씬 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강력분의 단백질 함량은 일반적으로 11에서 13%입니다. 작은 차이이긴 하지만 이름이 강력분이라 할지라도 봉지에 적혀 있는 단백질 함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빵을 만들 때도 숫자가 높을수록 수율은 올라가며 반대로 단백질 함량이 낮다면 수분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영양 성분표에 단백질 함량 숫자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밀의 종자나 밀이 자란 지역에 따라서 또는 재분 방법이나 블렌딩에 따라 수분을 감당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이 또한 빵을 만들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주로 북미산 강력분이 글루텐 함량이 높은 편이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밀가루의 경우는 대부분 북미산과 호주산을 섞어 재분하여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켓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강력분들은 단백질 함량도 꽤 높은 편이고 제빵성도 매우 좋습니다. 즉, 빵 만들기가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통밀은 밀 껍질까지 함께 재분하였기에 다소 거칠고 무거운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루텐 함량이 백물과 동일할지라도 거친 입자가 글루텐 형성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통밀이 많이 들어갈수록 빵의 볼륨은 낮아지고 식감은 무거워집니다. 이 뜻은
빵의 내장이 조밀하고 딱딱하며 봉긋하게 부풀기보다는 옆으로 퍼진 모양이 나오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통밀 100% 빵에 귀가 서지 않아서 오븐 스프링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밀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통밀에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당 지수가 낮기 때문이며 또한 통밀 특유의 구수한 풍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통밀이라 할지라도 통밀은 밀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립니다. 따라서 통밀 사워도우라 하더라도 한 번에 많이 섭취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밀의 이러한 영양 성분 때문에 사워도우에 있어서는 산미가 발달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빵을 만들 때는 수분율과 발효 온도, 발효 속도를 조절하여 기호에 맞는 빵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강력분이 주가되고 통밀이 10%, 20% 되는 그런 레시피 말고 통밀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통밀가루는 수분을 많이 빨아당깁니다. 따라서 통밀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율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빵 반죽이 유연해지고 발효 동안 가스 보유력도 높아지며 보다 부드러운 식감의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80%의 수분율을 잘 소화해내고요. 어떤 통밀은 100% 수분율도 감당해냅니다. 이 수분율은 여러분이 반죽을 만질 때의 느낌, 그리고 결과물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오토리즈를 르방을 넣지 않은 상태로 충분히 해주어 밀껍질이 수분을 완전히 흡수하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해주면 부드럽고 볼륨감 있는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분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발효 속도도 빨라지며 따라서 마일드한 맛의 빵을 만들기에 유리합니다. 수분율이 높으면 그만큼 반죽 속에 있는 미생물이 보다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맛이 많이 나는 100% 통밀빵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르방의 양을 적게 하여 낮은 온도 15도씨 전후의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신맛이 덜한 통밀빵을 만들고 싶으시면 르방의 비율을 높이고 수분율도 높여 24도씨 전후의 온도에서 효율적으로 발효하며 만들어 보세요. 통밀도 브랜드마다 성질이 천차만별입니다. 화면에 3가지 다른 통밀이 보입니다. 제 경험상 가장 통밀의 느낌이 강하면서도 제빵성이 좋은 브랜드는 제일 왼쪽 중간색을 띠는 통밀이었고요. 수분 흡수력, 제빵성, 맛 모두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색이 옅은 이 통밀은 그냥 중력분에 밀기후를 섞어 통밀 구색을 갖춰 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실제 성분을 보아도 그렇고요. 빵이 부드럽게 나오고 다루기도 편한 편이나 단백질 함량, 밀껍질의 함량도 낮아 평소 제가 통밀에 사용하던 수율로 빵을 만들면 죽이 되어 버립니다. 가장 색이 짙은 이 통밀은 수분 흡수력은 매우 좋지만 입자가 거친 편으로 반죽이 묵직한 편이며 특히 장시간 발효되면 글루텐 구조력이 떨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내린 평가를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도 작업하실 때 다양한 밀가루를 직접 느껴보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보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느끼는 것과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반죽을 하실 때 항상 눈과 손의 감각을 이용하여 반죽의 양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호밀로 넘어갈게요. 호밀 좋아하시나요? 호밀은 특유의 달달하면서 고소한 향, 사워도우에 넣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산미를 만들어내는 데 좋은 재료입니다. 게다가 섬유소가 풍부하고 GI도 상대적으로 낮아 건강한 재료라고도 불리지요. 호밀은 아예 종자가 다른 식물로 글루텐을 형성하는 성분 중 신축성, 다시 줄어드는 성질을 담당하는 글루테닌이 부족하여 모양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호밀 100%로 빵을 구우면 옆으로 푹 퍼진 모양으로 나오죠. 점성은 있으나 탄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밀 100% 빵은 이렇게 크랙을 멋으로 여긴 접시 모양의 빵으로 굽거나 또는 팬에 넣어 모양을 유지하여 굽습니다. 게다가 호밀은 펜토산이라는 수용성 점액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끈적거리는 질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펜토산의 그 특징 때문에 오히려 잘 만들어진 호밀빵은 촉촉한 식감을 가집니다. 100% 호밀이 들어간 반죽을 글루텐을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치대면 글루텐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고무 같은 식감의 빵만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호밀의 특징에 맞게 안내되어진 레시피를 찾고 따라 만드는 것이 좋은 결과물을 내는 방법입니다. 펜토산은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이 펜토산이 함유된 호밀은 수분 흡수율이 매우 높으므로 그에 맞게 수분율을 조율해야 한답니다. 호밀은 통밀보다 더 많은 물을 흡수하며 호밀 100% 빵을 만들 때 수분율이 100%가 되는 혹은 넘어가는 레시피도 흔히 보입니다. 호밀은 발효가 굉장히 빠릅니다. 통밀보다 더 빠릅니다. 그 이유는 호밀 속에 영양분도 많을 뿐더러 아밀라제라는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전분을 분해하여 당으로 만듭니다. 이스트는 당을 먹고 살지요. 따라서 이스트가 좋아하는 당분이 풍부해지니 굉장히 활발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발효가 잘 되는 만큼 리프레시를 더 자주 해주며 관리해야 하고 냉장고에 넣었을 때 톡 쏘는 산향이 더 쉽게 발달하기 때문에 호밀로 스타터를 키우는 사람은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호밀이 대량으로 들어간 경우 오토리즈는 하지 않습니다. 글루텐 형성이라는 작업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과도한 효소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반죽이 뚝뚝 끊기고 찐득해지도록 만드는 역효과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강력분이 주가되고 호밀이 소량 들어가는 반죽이라면 오토리즈를 해주는 게 좋겠지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워도우와 호밀은 서로 궁합이 잘 맞는다. 그 이유는 산 성분을 띠는 르방이 들어가면 효소, 아밀라제의 활동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밀의 떡진 식감을 개선시켜 주기도 하지요. 호밀도 르방의 양을 늘려주고 발효되기 좋은 온도에서 효율적으로 발효하여 만든 빵은 매우 구수하고 마일드한 맛을 냅니다. 반대로 르방의 양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길게 발효하면 산향은 올라가겠지요. 호밀은 발효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감이 찐득해지기 때문에 호밀의 비율이 높은 빵의 경우는 냉장 발효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지역적으로 밀의 특성은 다양합니다. 프랑스 밀가루나 우리밀, 유럽, 남미 등등도 그 성격이 제각각이겠죠.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해 드리기엔 무리가 있네요. 이렇듯 제가 밀가루의 특징을 여기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있습니다. 반죽을 만질 때 내 눈과 손으로 반죽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 아마 대부분의 기본 사워도우에는 강력분이 들어갈 겁니다. 초보님들도 강력분을 주 재료로 하여 만드실 거고요. 강력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본인에게 생소한 밀가루를 쓰게 되었다면 레시피에 넣기 전에 그 밀가루의 성격에 대해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수율을 70%부터 시작해 보세요. 일반적인 강력분의 경우 수율 70% 정도면 무난하게 빵이 만들어지며 여기서 수율을 더 올릴지 내릴지 추후에 결정하면 실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반죽을 작게 만들어 직접 만져보는 겁니다. 70% 수분율을 기준으로 하나는 더 낮게, 하나는 더 높게 작은 양의 반죽을 만들어 봅니다. 30분이 지난 후 반죽을 만져보며 또 그 느낌을 봅니다. 반죽이 얼마나 진지, 약한지, 신축성은 어떤지 느껴봅니다. 다시 30분이 지난 시점 반죽을 한번 크게 펼쳐봅니다. 75% 수율의 반죽은 수분을 감당하지 못하여 구멍이 여기저기 날 정도로 반죽이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반죽을 접어주고 난 뒤의 모습입니다.
65%의 반죽은 그 모양을 선명하게 잘 유지해주고 있고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75%의 반죽은 옆으로 금방 퍼지고 표면에도 물기를 가득 머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게다가 잘 늘어남을 떠나 힘이 없고 흐물흐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70%는 그 중간의 모습이지요. 이 반죽은 제 손으로 느꼈을 때, 제 손으로 만져봤을 때 그 힘은 느껴졌습니다. 글루텐도 잘 형성되는 편인데 쉽게 끊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저라면 이 밀가루를 강력분 또는 중력분이 주가 되는 그리고 70% 이상의 수분율을 사용하는 어떤 레시피에 100%로 대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밀가루밖에 없어서 대체를 해야 한다면 수분율을 줄여서 사용할 거고요. 수율은 이렇지만 또 발효의 성격도 달랐습니다. 북미산 강력분에 비해 발효도 더 빠른 편이었습니다. 이런 밀가루의 성격이라면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공정의 변화를 주면서 빵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테스트도 귀찮다면 그냥 만들어 보면서 부딪혀 보면서 그 성격을 파악해 나가면 됩니다. 빵의 모양은 잘 나왔는데 잘라보니 속 구조가 너무 약하다거나 식감이 너무 촉촉하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 맞지 않다면 다음에 만들 땐 수율을 줄여야겠죠. 반죽을 하는데 반죽이 너무 뻑뻑하고 돼서 손이 아플 만큼 힘들다면 이 밀가루는 수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소금을 추가할 때, 폴딩할 때 물을 추가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느낌에 따라 2%에서 5% 정도씩 올려가 보세요. 밀가루에 따라 수분 흡수력뿐만 아니라 발효 속도도 차이가 나므로 빵을 만드실 때는 늘 관찰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 국가 또는 다양한 브랜드의 강력분을 가져다 놓고 같은 수분율에서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베이킹 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밀가루는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여러분의 사후 베이킹 여정이 좀 더 풍부해지고 맛있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